우리가 관계사라는 어떤 명칭의 역할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관계사라는 말 자체가 어쨌든 뭐가 관계가 이루어지는 역할을 얘기하는 게 관계사입니다. 관계사인데, 그럼 누구와 관계를 이루어지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 모든 뭐 연결해가지고 수식해서 들어가는 것들, 지금 우리가 독해를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힘든 게 뭐냐면, 어떤 명사가 있는 거는 알겠는데 이 명사를 뒤에서 억수로 꾸며주는 것들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방법 딴 거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를 풀 때 일단 모의고사 기준으로 따질게요. 모의고사 시험 문제를 풀 때 완벽한 해석으로 푸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일단 완벽한 해석으로 풀게 되면요, 독해지문 28개를요 주어진 시간 안에 다 못해요. 일단은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내용을 캐치를 해가지고 넘어가야 되는 그게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완벽한 해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내신으로 들어가면 얘기는 조금 달라요. 오늘 아까 서술형 했는 것처럼 어떤 명사가 딱 있으면 거기서 뭐 해주는 뭐 어쩌고 저쩌고 넘어가는 이런 구조들이 하나씩 있었잖아요. 아까 뭐 establishing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뒤에서 꾸며주는 말로 결정을 지어주는 것이냐, 이걸 이제 아셔야 되는데, 원칙상 영어는 내가 지금 여기 주먹을 하나 딱 쥐었는데 얘가 만약에 명사라고 칠게요. 얘가 명사일 것 같으면은 이 뒤에서 연결되어지는 것들 중에 동사 단어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이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포인트가 이래요. 우리가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거에는 뭐 투부정사, 전치사, 관계사, 분사 뭐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모든 원칙은 일단 관계사에서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생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은 일단 여기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일단 관계를 시키려고 하면 관계 대상이 하나 있어야 돼요. 우린 이걸 보통 선행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품사 8개를 몰라갖고 막 하고 앉아있는데, 선생님 선행사는 또 뭐하는 품사입니까?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데, 기초 공부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단어 앞에 선행에 있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얘기합니다. 일단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행사라는 말에 대해서 나는 솔직히 그 말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 선행사를 되게 싫어했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가. 그래서 그걸 싫어하고, 그러면은 이 명사에 대해서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이 관계사라면 뒤로 넘어가는 브르르 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떤 동사 단어가 이렇게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동사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뭐 하다로 해석되는 겁니까? 뭐뭐 하는으로 해석되는 겁니까? 뭐뭐 하는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만약에 명사인데 주어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 관계사를 통해서 쭉쭉쭉쭉 넘어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동사 단어 하나 또 나올 거야. 그럼 얘가 진짜 동사로서 뭐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는 반드시 이렇게 연결지어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수, can 하나 놓고 who is, doctor 이랬어. 그러면 기초적인 문법이니까 그냥 갈게요. 의사, 인, 은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모든 관계사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관계사 단어들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관계사 하면은 여러 가지를 딱 떠오를 때 대표적인 단어들이 전부 다 의문사 계통이야. 뭐 who, 뭐 which, 그다음 뭐 where, 그다음에 뭐 when, 뭐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 앞에 명사가 있으면은 야한테 의미 전달하면 안 돼요. 분명히 하면 안 돼요. 왜? 얘는 다리 역할만 하는 거고 핵심은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여기 동사 들어가면 동사인 사람이고, 동사인 사물이고, 동사인 장소고, 동사인 시간이야. 이렇게 가야 돼요. 선생님 그래도 해석이 안 되면 어떡해요? 네 단어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냥 이거는. 그렇게 해서 일단 구조 패턴을 그렇게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가 관계사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관계해서 명사 대신하는 대명사가 나올 거고, 관계해서 그냥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사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는 패턴 자체가 당연히 사람에 대한 얘기, 사물에 대한 얘기,
아니면은 뭐 둘 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하면 who를 썼고 사물 하면 which 썼고 둘 다 하면 that을 썼어. 그럼 여기 나오는 that도 마찬가지야.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명사 다음에 that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 that은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명사가 없는데 that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어 처음에 배웠었던 저것이거나 아니면은 뒤에서 뭔가 길게 설명하는 것이거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I 다음에 think 다음에 that이 들어갔어. 그럼 이 that은 무조건 해석되는 that이야. 마지막에 것으로 끝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근데 여기 명사가 들어갔어? 얘는 더 이상 그 역할 못해. 그래 생각하면 돼. 무조건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그럼 부사는 제한이 있죠. 당연히 뭐 시간이나 장소나 이유나 방법이나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게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딱 정해진 것만 해주면 되니까 뭐뭐인 시간, 뭐뭐인 장소, 뭐뭐인 이유, 뭐뭐인 방법 이거야.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 이렇게 해도 틀이 안 잡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집에 있는 중학교 2학년 문법책 보면 돼. 집에 있는 중학교 2학년 문법책. 그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제일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제 중학교 2학년 책에서는 저 문제집에서는 관계부사는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중학교 3학년 걸 찾으시면 돼요. 뭐를 찾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주세요. 내가 지금 영상을 찍은 이유가 이게 지금 내가 말이 빠르다 보니까 이걸 한 번 더 리와인드 하려고 하면 또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해서 너그 입에서 나와야 그게 이해가 된 겁니다. 원칙상.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포인트는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자, 다 푸죠. 동사 바로 나왔으니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 만약에 가르쳤으면요. 난 이래 가르쳐요. 선생님, who와 whom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who는 동사 바로 나오고 whom은 동사 건너서 나오고 이거야. 간단해요. 여기 그럼 주어가 있거든요. 그럼 얘는 동사하는 명사인 거고 얘는 뭐뭐가 뭐뭐 하는 명사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 별표 하나 씁니다. 이게 제일 많이 좀 까탈스러운 건데요. 요 상황은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요 상황은요. 요 상황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서 자, who와 whos가 나왔는데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who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 당연히 동사 단어 들어가야 되는데 primary language가 나왔어. 그럼 얘는 명사니까. 그럼 얘는 당연히 쓸 수가 없는 거겠죠. 근데 누가 여기서 또 이런 질문한다. 선생님, who도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인다 아닙니까? 방금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동사가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인가 아닌가 그거를 판단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동사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보어가 있거나 부사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who's가 맞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는가 모르겠는데 응수야 벌써 다 뭐야 너? 중요한 얘기인데. 자, whose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으면 일단 다행이고요. 자, 그 예전에 내가 그 동구의 뭐 어떤 학원에서 이제 한 10년 전이었어요. 거기서 어떤 선생님이 그 옆에 학생한테 보강한답시고 이제 관계사 그 설명하는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얘는 이렇게 같이 묶여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끊었어요.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뭐 완전하지 끝. 말은 일단 됩니다. 말은 주요한 언어는 영어가 아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주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들어갔을 때 비동사가 있다는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근데 원칙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문제 풀기 쉬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요렇게 딱 끊었는데 또 다른 주어 동사 나오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야. 그럼 또 말이 안 맞거든요. 그게 밑에 예문에 나와요. 예문에.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또 마찬가지 book이 있으니까 요거는 what은 쓸 수가 없겠죠. 왜? 관계사 중에서요. 이건 하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관계사 중에서 네, 선행사라고 할게요. 선행사를 가지지
않는 단어 대표적으로 두 개 있습니다. 뭐랑 뭐게? 하나는 what이야. 하나는 뭘까요? 힌트. 관계 부사 중에 있다. how. 그렇죠. what하고 how는요. 절대로 앞에 선행사 안 가집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 the way how는 쓰지 못한다 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what과 how 같은 경우 앞에 명사 툭 들어가 있는데 이거 이상한데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the way how는 절대 못 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번은 일단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요 문제를 한번 봅시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 진행해 볼게요. 황자연 1번 위치죠. 이거는 위치 또는 대시입니다. 둘 다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박은수 2번 위치. 이것도 위치죠. 왜냐하면 앞에 way가 나와 있고 in이 있기 때문에 이건 in 위치를 써야 돼요. 선행하는 게 ways니까. 근데 여기서 in 위치를 한 단어로 바꾸게 되면 그게 바로 how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앞에 ways 복수인데 그러면 hows 이런 거 아니면 무슨 말 같지 않아서 그런 건 없습니다. 의문사 자체에서는 관계사 자체에서는 그 복수 그런 거 안 따지니까. 3번 승아 후죠. 후 또는 대시죠. 왜냐하면 farmers 요걸 얘기하는 거니까. 자, 성유진 씨 4번 뭘까요? 응? 뭘까요? 나한테 물어요 지금. 일단 요건 좀 어려운데요. 답은 후즈예요. 이게 아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이열즈를 끊었어요. 그러면 아까 이 논리대로 얘기하거든 완전한 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뭐가 나와? We cannot see 이게 나왔어. 우린 볼 수 없다. 뭘 볼 수 없는데 그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만약에요 관계사의 밑줄 꺼져 있는데 이런 구조가 딱 보였어요. 그러면은 그 모의고사의 어법 문제 3점짜리야. 왜? 생각했던 게 잘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법 포인트 두 번째 별표. 이거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내가 한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관계대명사 what과 관계대명사 that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뒤에 파트를 보니까 접속사 파트에도 관계대명사 what과 접속사 that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므로 관계사절 앞에 선행사가 없다. 쉽게 말해서 앞에 명사 없다 이런 얘기야. 아까 말씀드렸죠. 선행사 안 가지는 것 중에 what 있다 그랬잖아. 그죠? 관계대명사 that은 소유격을 제외한 주격, 목적격에 쓴다. 아주 표준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책은요. 그런데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선택형이 딱 나오게 되면 누구한테만 포커스를 잡아라? what한테만 포커스 잡아라. 즉 앞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라. 그 다음에 뒷구조가 완전이냐 불완전이냐인데 what의 기준을 둘 것 같으면 앞에 명사 있는 순간 what은 아니야. what에 동사가 있을 것 같으면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얘가 접속사 것이라는 that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뒷구조가 이제 불완전한 구조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요거는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완전하다 하는 이 구조는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뒤에 단어가 동사로 시작하거나 뒤에가 명사 주어 다음에 타동사 즉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타동사로 시작하고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 마지막으로 마찬가지 명사에다가 뭐 동사까지 다 들어갔는데 전치사로 딱 끝난 경우 in, abou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치사. 그래놓고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 이러면은 무조건 불완전한 거라 그랬고 완전한 거는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는 뭐뭐이다. 뭐는 뭐에 있다. 그 다음에 뭐는 뭐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일단 완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식에 다 갖추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선생님 그러면은 얘는 2형식이고 얘는 1형식인데 얘는 3형식은 알겠는데 그럼 4, 5형식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4, 5형식은 어차피 목적어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아무 지장이 없는 거야. 5형식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도 1번, 2번 왔대로 설명 다 나왔어요. 1번은 딱 보는 순간 느낌 빡 오셔야 돼. 왜? 동사가 여기 하나 있고 동사가 여기 또 있어.
그러면은 자 여기서 지금 is라고 하는 게 지금 동사 하나 또 있죠. 지금 동사 또 있어요. sims까지 같이 하잉. 그러면은 얘가 지금 접속사 대시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는 동사는 일단 진짜 동사 아님. 근데 얘 앞에 동사 하나 있는데 얘는 이렇게 연결되니까 이것도 아님. 그럼 남아있는 건 얘밖에 없어. 그럼 남아있는 게 클리어, sims만 딱 봐야 돼. 명확한 것으로 보인대. 뭐가? 없어. 아까 얘기했던 동사로 시작했어. 근데 앞에 선행하는 명사도 없죠. 문장 제일 앞에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답은 뭐 하신 거야? 자, 2번은 딱 보는 순간 느낌 빡 오셔야 됩니다. 바로 대시죠. 왜? decis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기 때문에. 선생님, decision이 명사인지 동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단어를 몰라서 하는데요. 만약에 저 decision 단어를 몰랐어. 그럼 저게 명사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더를 딱 보는 순간 더 뒤에는 명사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I understand can 하나 놓고 지금 what 대 선택형 띵 나왔는데 지금 CF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주의하라 이런 얘기니까 뒷구조 한번 볼게요. 앞에 동사니까 둘 다 일단 후보 됨. 그러면 뒷구조 보니까 니 나왔고 비동사 나왔고 비지 나왔어요. 끝났어. 그러면 뭐는 뭐뭐 이다거든요. 그래서 니 바쁘다 이 말이야. 그럼 끝났어. 그럼 당연히 대수로 가야지 이거는. 그래서 이 대수 뭡니까? 접속사 대신 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체크업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1번 별표. 저거 은근슬쩍 막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us라는 명사가 있는데요. 근데 선행사가 목적격이 저렇게 인칭 대명사에 목적격이 잘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1번을 별표 치라는 거야. 그리고 뒷구조 한번 볼게요. She had bought in Tokyo래. 그가 도쿄에서 샀대. 뭘 샀다는 얘기가 지금 없죠. 그러면 답은 황대현이 뭡니까? what입니다. 그리고 show 하는 단어의 특징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내가 사형식을 잠깐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사형식은 일단 목적어가 두 개예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가 선행사로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show 자체가 원래 구조가 이래요. show라는 단어가 나오면 명사 하나가 딱 나오는데 이 명사가 주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앞에 여기서 주어가 있으면 주어는 이 사람에게 보여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that을 썼는데 뭐가 엄청나게 길어.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보여준다 하는 거는 내가 은수대표 봐라 이게 아니고요. 어떤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이런 말이야. 그럼 실험 결과라고 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결과 뿅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은 뭐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 뭐가 뭐를 했다 한 것을 보여준다. 이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show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목적어가 두 개가 돼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런 거랑 사촌이 하나 누가 있냐면요. tell이에요. 누구누구는 뭐뭐에게 뭐뭐뭐뭐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은수에게 말한다. 누구 누나가 대학교 간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아시겠죠? 대학생이에요 지금 누나.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걸 가지고 뭐 선행하는 명사니 어쩌니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show하고 tell은 무조건 조심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되시고요. 2번은 말할 것도 없죠. 앞에 더 페인팅 나왔어. 명사야. 그 다음 뒤에 보니까 is로 시작했어. 그러면 답은 은수 뭡니까? 대시입니다. 이거는 대시입니다. 관계대명사 대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I found the actual situation was far from thing I had expected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I had expected 하는 거는 내가 예상했다예요. 그냥 내가 예상했다야. 선생님 과거 완료 예상했었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완료 시제 얘기할 때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뉘앙스의 차이일 뿐이지 그냥 했다라고 해석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what 대답해 보니까 어라? 전치사가 나왔네. 그럼 명사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답은 what이에요. 선생님 that은 왜 안 됩니까? 관계대명사 that은 전치사를 쓸 수가 없으니까. 관계대명사는 전치사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딱 보는 순간 느낌 오셔야 돼요. 왜? 팁 하나 드릴게요. 철자가 OUS가 들어가면 대부분 형용사입니다. dangerous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famous 같은 거 이런 게 들어가면 OUS는 대부분 형용사예요. 그럼 얘는 일단 명사 아니죠. 선행하는 게 아니니까 명사 없음. 근데 뒤에 보니까 그는 뭐였다? 아빠래요. 그 범죄자의 아버지였대요. 그럼 이거는 완벽한 구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대시다. 즉 이거는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고 접속사 대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퍼 포인트 세 번째.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생략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요거는 내가 좀 지식 좀 아는 척 좀 할게요. 자,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생략에 있어서 관계대명사 특히 목적격은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목적격은 알아서 잘 죽습니다. 알아서 깨꼬닥하고 잘 돌아가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말이 지금 안 나와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는 좀 말씀드릴게요. 자, 주격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도 생략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요거는 뒤에 분사 파트 들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아까 내가 이런 말씀드렸죠. 명사에서 뒤로 꾸며주는 내용의 어떤 표본이 되는 거는 반드시 관계사가 표본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독해하실 때 어떤 명사 단어가 딱 있어요. 근데 바로 뒷구조가 ing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ed가 나오는데 이 ed가 과거분사 pp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가 바로 뿅 하고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아까 얘기했던 주격 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가 무조건 생략이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해석하실 때 아직까지도 이게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얘가 지금 ing는 동명사 ing가 아니라 현재 분사 ing야. 더 쉽게 말씀드려서 뭐뭐 하고 있는이야. 그래서 하고 있는 명사고요. 얘는 만약에 여기 비동사 들어가 있으면 비동사에 pp니까 무슨 태가 됩니까? 수동태가 되죠. 그럼 이건 된 명사예요. 얘는 하고 있는 명사, 얘는 된 명사. 그럼 얘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디 있는 명사 이거예요. 어디 있는 그 구조예요. 그래서 아니 얘는 뭐 제일 밑에 거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어떻게든 해석이 되니까. 근데 이거를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삥 하고 막힐 때가 있어. 예를 들어 은수 eating the burger 이렇게 하는데 은수는 버거를 먹고 있다는데 갑자기 읽고 있다 뒤에 동사가 또 나와. 넌 누구니? 하고 있는 거야 그냥. hello 저 nice to meet you 이거 이렇게 하고 앉아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하고 있는 명사, 이렇게 들어가면 된 명사. 그렇게 생각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도 생략 가능하다. 저게 오히려 지금 글을 읽을 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재를 지금 문법 교재한다 해가지고 문법 문제 푸는 것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 구조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알아서 잘 죽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아까 내가 잠깐 얘기하다 말았지만은 어떤 구조가요. 어떤 문장을 읽다가 명사, 동사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끊어.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 거야. 왜? 얘가 생략된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있는 거 모르겠네. 이쪽에다가 잠깐 쓸게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더북 다음에 I bought야. 무슨 뜻입니까 이거? 이거를 보통 해석하실 때 그 책을 내가 샀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 책을 내가 샀다 할 것 같으면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그 목적어를 강조할 때 근데 그때 여기 콤마 딱 들어갔단 말이야. 그리고 접속사가 여기 들어갔어요. 근데 그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 자, the book I bought was cheap 이래 볼게요 그냥. 그러면 여기도 동사 근데 뭔 놈이 진짜 동사니까 끊었어. 그러면 책은 책이니까 내가 샀던 그 책이야. 맞죠? 그럼 내가 샀던 그 책을 쌌다 이런 말이야.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얘기할 때 명사, 동사 이렇게 들어가면 우야든도 끊으시고요. 이 중간에 나오는 명사 같은 경우는 그냥 명사보다도 대체적으로 대명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훨씬 더 이 얘기구나 이렇게 돼요.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I도 대명사거든요. 인칭대명사. 그래서 이런 구조로 딱 들어가게 되면 한 가지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두 번째, 선행사의 의미가 분명한 경우는 관계부사 where, when, why는 생략 가능하다. 여기다 하나 더 적으세요. 선행사도 생략 가능. 근데 선행사도 생략 가능이라는 대전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관계부사가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the place I visited 뭐 her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the place 했으니까 장소죠. 그럼 내가 그녀를 방문했던 장소야. 근데 여기 the place 자리에 where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where I visited her 익혀도 덩어리가 뭐가 되냐면 주어가 되는 거야. 아예.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딱 나오게 되면 선생님 그럼 갑자기 where로 해가지고 나온 거는 그럼 이 where는 뭐예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구조는 요 구조에 관련한 얘기도 되지만은 우리가 많이 배웠던 그 문법 명칭 중에서 아마 의문사 주어 동사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간접 의문문. 그렇게 해석하셔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도대체 얘는 그러면 관계부사로 뭐 생각을 해야 됩니까? 뭐 의문사 그걸로 생각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답은 없다. 명확한 답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동글동글하게 문법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일단 포인트고요. 요거는 일단 생략하고 밑으로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는 단어를 골라 쓰시오라고 이렇게 했어요. 없을 경우는 X를 표시하래요. 자, 박은수 잠만 죽겠지? 빨리 대답해라. 생략할 수 있는 단어 골라 쓰래. 뭐야? Y.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따지면 the reason도 생략 가능하죠. the reason만 생략 가능하고 Y 그대로 써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I just wonder why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승아 2번. 없어요. 네, 없죠. 네, 없습니다. 이건 없는 게 맞아요. 근데까지는 안 할게요. 그럼 더 헷갈리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성유진이가 혹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케이, 황다열. 자, 그런데 만약에 with가 1로 들어가게 되면 이때 whom은 생략 가능 불가능? 불가능. 왜? 전치사는 항상 명사가 짝이 돼야 되니까. 아시겠죠?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교과서나 어딘가에 만약에 교과서 본문은 이렇게 뜩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갖고 문법 문제 낼 거라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얘가 앞으로 빠져도 말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위툼이 맞느냐 뭐 아니면 그냥 whom이 맞느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30분 지난가 이제. 자, 딱 사람들이요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 전체를 안 보고 여기만 딱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with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 문제를 딱 풀고 난 다음에 바뀌었네? 왜 몰랐지? 이렇게 되는 거야. 다 끝나고 나서 이거 봤으면 내가 이렇게 답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는 특히 어법 문제나 서술형은요 약간 좀 크게 보셔야 돼요. 전체를 크게 봐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어법 문제는 무조건 자리도 자리지만은 최소한 문장 전체를 다 봐야 돼요. 문장 전체를 다 보고 그렇게 결정을 지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트 4. 자, 여러분 계속적 용법이란 말이 뭐죠? 계속적 용법. 잠깐 끌게요.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의 어떤 문장이 쭉 시작을 하다가 관계사 하나 딱 들어갔어요. 근데 얘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리고 뭐는 해가지고 쭉 연결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아까 내가 너무 긴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떤 선생님을 어떻게 만나가지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왔는지는 일단 모릅니다. 솔직히 모르는데 문제 푸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빨리 내용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나는 직독직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순차적으로 읽어나가라 그런 얘기예요. 순차적으로. 서술형 어순배열 할 때야 조금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하긴 해야 되겠는데 독해글을 읽으면서 내용 파악에 대해서 할 때는요 순차적으로 읽어가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난 직독직해를 엄청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직독직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전체 내용을 완벽하게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중학생들이 이제 그 해석 숙제를 딱 냈을 때 해석이 되게 완벽하잖아요. 그럼 난 절대 안 믿어요. 분명히 파파고를 이용했거나 아니면은 어딘가에서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답지를 어디서 구해왔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중3들한테도 아이고 답지 뺏긴다고 욕봤다.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걔네들 핑계를 우리 아빠한테 배웠는데 여기가 완전인 거야 그냥. 그럼 아버님한테 영어 배우면 되지. 어머님한테 배우거나. 아휴 우리 아들은 영어 왜 가르치려면 내 걱정이네. 영어 싫어하거든요. 얘 벌써 5살인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러면서 5살인데. 자 그래서 요거는요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 두 번째 일단 중요합니다. 계속적 용법으로 쓸 수 없다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콤마 뒤에 된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콤마 뒤에 된 못 들어간다 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해석이란다. 이거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답이 후거든요. 후인데 문법 문제 중에 이런 것도 하나씩 나올 수 있습니다. 박은수 정신 챙기라잉. 자 선행사가 일단 얘입니다. 그러면 얘를 만약에 두 단어로 풀어서 쓰라고 하면 and he예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문법 문제 나와요. he냐 who냐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대명사고 얘는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에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연결을 지어주는 거니까 접속사까지 포함을 시킨 겁니다. 얘가 답이 되려면 얘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굳이 접속사 또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뭐냐면은 선택 문제 중에 some of which냐 some of them이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some of가 됐든 뭐 many of가 됐든 아니면 뭐 few of가 됐든 여기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대명사냐 그냥 대명사냐 그것만 확인하세요.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답일 것 같으면 당연히 and but 같은 게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답이 되려면 and but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 구활독에서 왜 목적어를 강조하는 거 그거 있었잖아요. 거기서 목적어 강조해서 주어 동사 때리고 콤마 찍었는데 but 다음에 무슨 of 미치 뭐 이렇게 of them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수업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세 단어로 합치면 어떻게 되냐 하면서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못 믿으시겠으면 영상 확인하세요. 유튜브에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한다. 업데이트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2번도 말할 것 없이 which가 답이고 that은 아닐 것이고 세 번째도 당연히 어라 둘 다 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번에는 보세요. 나는요 지난주에 시네마에 갔습니다. 나는 제시를 만났습니다. 뭐는 뭐를 했습니다. 그럼 완전 불완전. 뭐는 뭐를 했대. 완전이죠. 그러면 답은 where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말씀드린 4번 문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거 both of 또 나왔죠. 내가 이런 구조야. 이런 구조인데 딱 보는 순간 얘는 관계대명사요. 얘는 그냥 대명사네. 뒤에 보니까 two candidates란 두 명의 후보자가 나왔어. 그러면은 일단 접속사가 안 보이니까 답은 일단 whom이야. 만약에 접속사 and가 있었다면 답은 them이겠죠. 분명히 이거 오늘 또 핵심 5가지 하라 할 때 분명히 이거 올리는 사람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해석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으니까. 그래서 네 번째 포인트가 일단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나는요 이번 여름에 내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방문할 것입니다. 나는 매우 자주 종종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보았다 했으니까 이 여름을 봤다 하면 이상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요거 정답은 whom입니다. 2번 스티브는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더라. 자, 2번 별표 질문 들어갈게요. 답은 일단 위치야. 이 위치의 선행사가 뭐게? 안 들려? 조금 잘 생각하고 대답해 주셔야 돼요. 그가 대학에 들어가는 걸 가능하게 만들었대. 시험일까요? 앞문장 전체입니다. 별표 치세요. 자, 우리가 계속적 용법을 얘기를 할 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가 뭐가 가능하냐면은 앞에 있는 선행하는 명사를 취할 수도 있지만은 그 전체를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실란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번씩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내 어렸을 때 얘기해요. 난 청구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저쪽에 동부 저쪽에 있는 거. 지네들 수성구인 것처럼 목소리 뻐기는. 내가 그때 당시 내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그 학교가 뭐 서울대 진학률 1인가 그랬거든요. 진학률 1이에요. 진학률 1위. 인원수 1위가 아니고. 진학률 1위 하는 건 뭐냐면은 뭐 중3에서 제일 우수한 학생이 한 2명 들어왔는데 뭐 서울대를 2명이 아니고 4명이 배출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한 200% 이래 되잖아요. 그게 진학률 1위였는데 뭣도 모르고 우리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우리 학교 있잖아 괜찮은 학교인 것 같아 서울대 진학률 1위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딱 하시는 말씀이 그게 니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그게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뭐야 서울대 진학률 1위라고 한 거 주어동사 지금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런 경우가 한 번씩 나올 수 있어요. 여기는 지금 과거형 동사를 써서 그렇지 이거 갖고 뒤에 딱 나왔는데 수일치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수일치요. 만약에요 스티브가 그 시험을 통과했대요. 근데 여기서 enabled가 아니라 만약에 enabled라고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 위치는 단순하게 시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문장 전체를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exam이면 examed라고 들어갔다 칠게요. 그러면 이 위치 다음에는 is를 써야 되는가 or를 써야 되는가는 결국 뒤에 해석을 제대로 해야 돼요. 해석 제대로 해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모의고사 문법 문제 만약에 29번 문제 때릴 것 같으면은 3점짜리야. 해석을 요하는 것들은 대부분 3점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3번의 답은 일단 where입니다. where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의 답은 방수 뭘까요? 위치. 이것도 위치죠. 왜냐면 접속사가 지금 없는 상태니까. 자, 그렇게 일단 봐주시면 되고 특히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아까 우리 관계부사 잠깐 얘기했지만은 만약에 뭐 the place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자, 잘 보세요. the place 다음에 which냐 where이냐 하고 넣었어요. I visited 해봅시다. 이까지 끊었어. 뒤에 동사 나와. 정답은 이게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였군요. 하하하하하. 쉽게 생각하세요. 더 플레이스 들어갔다가 무조건 관계 부산 아니잖아. 다 위치예요. 왜? 내가 방문했대. 어디를 없잖아. 그래서 이것도 낚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쳐 주거나 학원에서 가르쳐 줄 때 관계 부사를 하게 되면 관계 부사는 그렇게 실컷 가르쳐 줘. 뒷구조가 완전하대. 아, 그러면 관계대명사를 못 씁니까? 그 얘기는 또 안 해줘. 관계부사를 관계대명사로 쓸 수 있어요. 방금 이런 것처럼 내가 방문했던 그 장소니까.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고요. 무조건 장소 들어갔다고 관계부사 where 뭐 시간 들어갔다고 when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꼬라지를 잘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것만 보고 관계부사냐 관계대명사냐 바로 때리는 게 아니라 뒤에 구조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지금 내가 첫 글자 대문자 썼으니까 일단 요 동사까지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연습들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법 포인트 5는 별로 얘기할 건 없습니다. 이거는 자 말씀드린 대로 관계 대명사냐 관계 부사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관계 대명사 뒤에는 문법적으로 불완전한 문장 아까 말씀드렸죠. 뭐 동사로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목적어가 없거나 아니면 전치사 뒤에 아무것도 없거나 그렇게 말씀드렸고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뭐 치우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뒤에 문제를 잠깐 보면은 1번 답이 뭐게 황다연? 이거는 which 또는 that이에요. 왜? 동사 있죠? 동사 있죠? 뭐니까 끊었어. 맞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관심을 가지는 그 과목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저기는 관계대명사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which나 that을 쓰면 되겠고 두 번째 박은수 왜 이거는 where입니다. 선생님 worked 다음에 뭘 일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잘 들으세요. work는 자동사로 쓰여요. 너 거기서 뭐하니? 응 일해 이거야. 뭐뭐 쓸 일해 이런 말 잘 안 해요. 그냥 일해 이거야. 그래서 자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그냥 완전한 구조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가 일했던 그 회사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where를 쓰는 게 맞고요. 세 번째 승아. 이것도 which입니다. 왜? country를 생각하니까 장소인 거는 알겠어. 그런데 얘는 일단 진짜 동사입니다. 얘는요. 얘 앞에 있는 동사도 무조건 진짜 동사지만 얘에서 먼 놈도 진짜 동사야. 근데 이미 여기서 진짜 동사 나왔으니까 I wanted to visit에서 일단 끝이 나야 돼요. 왜? since가 뭔데? 뭐뭐 1회로 이거잖아요. 그거니까. 그래서 2018년 동계올림픽 이래로 내가 방문하고 싶어 했던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이런 얘기야. 그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which를 쓰거나 또는 that을 써야 되거나 그런 얘기가 여기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어법 포인트 6번을 해야 되는데 6번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일단 핵심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자, 복합관계 대명사와 복합관계 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일단 복합이란 말이 들어갔어. 복합이라는 말의 명칭은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관계사 앞에 누가 와도 상관이 없어. 근데 더 쉽게 말하면 누가 와도 상관이 없다란 얘기는 중요한 놈일까 안 중요한 놈일까 선행사가 안 중요해. 그래서 관계대명사에 누가 와도 상관없을 것 같으면 이걸 그냥 합쳐버려요. 그래서 합치니까 관계대명사 다음에 누가 들어가는 ever 하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요것만 일단 핵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좀 설명할 거 되게 많기는 한데요. 흰 공간 어디가 뭐? 자, 이쪽으로 잠깐 갈게요. 간단하게 일단 복합관계 대명사는요. 뭐 관계 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사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 공통적인 특성. 선행하는 명사 없음. 일단 없음. 일단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일단 특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문제를 풀 때 뒤에 나오는 ever는 무시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whatever냐 whenever냐 이렇게 들어갔어. 예를 들어 다시 할게요. 예를 들어 whatever냐 whenever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이 둘 다 어차피 선행하는 명사는 안 가죠. 그럼 앞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뒤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두 번째 뭐라고 했어? ever 무시하라고 그랬죠. 그럼 결국 얘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럼 뭐야? what은 아까 불완전하다고 그랬죠? when은 뭐라 그랬어요? 완전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보고 찾으면 끝이야. 이게 기초적인 문제야.
이게 기초적인 문제인데 지금 내가 여기서 더 설명해야 되는 게 뭐냐면 however에 대한 얘기거든요. however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일단 책으로만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however가 약간 조금 특징이 좀 있습니다. however는요 지금 이 책에 설명이 안 돼 있는데 however 잘 보세요. however 다음에 이거 하나 적어라. 형용사 부사 다음에 주어 동사 어순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배웠던 감탄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how 형부주동인데요. 지금 잘 보면 however인데 콤마가 안 들어가 있고 콤마는 여기 딱 들어가. 잘 들으세요. however에 콤마가 바로 붙어 있어야 그게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이것까지 연결된 다음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도 유명한 뭐뭐가 뭐뭐 할지라도 이 뜻이에요. 이게 나중에 있잖아요. 응용 버전이 나오게 되면 주어, 동사, 형용사, 부사, 어순 그대로 했을 때 저기에 however가 안 들어가고 although가 들어가는 거야. although, even though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딱 보여지게 되면서 지문을 싹 다 바꿔서 응용 문제 내버리는 거죠. 아예. 만약에 저걸 서술형 하래. 근데 however가 안 보여. 갑자기 though나 although가 나왔어. 그러면 그냥 순서대로 주어, 동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얘가 보이죠? 그럼 얘하고 형용사, 부사 쓰고 주어, 동사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야. 또 응용 버전 뭐가 나올 수 있냐면은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아까 내가 뒤집어가지고 although, though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although를 가지고 또 문법 문제 장난치는 거야. 바로 뭐예요? although냐 despite냐 이런 식으로. 그거 얘기하는 거죠. 접속사 전치사의 양분하라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게 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5, 6년 전에 효성여고인가 저쪽에 있는 학교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적이 있어요. 진짜로. 1번 문제로.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거 그거는 효성여고니까 그런 거겠지. 서구 동네 학교들 시험 문제 많이 바뀌고 있다. 요즘. 그래서 요 정도까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요 이후의 문제들은요 다음 시간에 일단 하도록 하고 오늘 내가 구활동을 일단 지금 뭐 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숙제는요 일단 수프림은 66까지 해오세요. 수프림은 66까지 해오시고 그 다음에 구활독은요 우리가 34, 35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39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9까지. 나는 이제 구활독에서 구문독해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A번 해석도 적어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거까지 다 하는 게 숙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듣기 받아쓰기 해오는 거 잊지 마시고 단어는 3, 4, 3, 5, 3, 6입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요. 일단 그 차를 타고 가야 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숙제 카톡은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보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39 맞죠? 39 예, 알겠습니다, 고객님.